늑대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물. 으스스하게 들리는 늑대의 울음은 무리의 결속을 다지는 소리죠. 늑대는 먹이로 가축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 근처에서 살아가죠. 늑대는 기본적으로 민가 근처에 와서 해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는 늑대의 활동 영역하고 인간의 생산과 그 삶의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잔인하고 먹이 사냥을 인간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늑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늑대는 북반구의 거의 전 지역에 걸쳐 서식합니다. 가축이 많은 유목민의 땅 중앙아시아의 개체수가 많고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농경민족이 사는 곳은 적었죠. 한반도에는 옛날에도 늑대가 드물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농경민이다 보니 늑대의 먹이인 가축이 적었던 것도 이유겠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우리나라에는 본래 늑대가 드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반도에 호랑이가 많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사는 곳에서 늑대를 보기 힘든 것은 주변에 늑대를 호랑이가 죽이거나 아니면 멀리 내쫓기 때문입니다. 호랑이 나라 한반도에 늑대가 귀화한 이유죠. 19세기 말 우리나라에도 신식 무기가 도입되고 호랑이 사냥이 활발해집니다. 19세기 말 호랑이 숫자가 감소하면서 반대로 늑대의 숫자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살던 늑대에게는 그야말로 희소식이었죠. 일제강점기 늑대에 대한 기록이 넘쳐납니다. 늑대에 의한 피해와 늑대 포획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경상북도, 평안도, 서울의 인왕산 등 전국 곳곳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 시기 늑대 이야기에는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놈의 늑대가 막 까나나오 부는 소리를 하는데 나왜 까나나 발포 땡기질라니 막 그 소리래요. 내가 몇 자주 가있길래 조금 더 가서 또 우는 소리를 그래요. 내가 또 몇 자주 걸어가 봐요. 또 조금 더 나가서 울어. 아, 이놈을 뭐 옛날에 어른들이 도깨비한테 올게했다 이래 올게 가는구나. 까나나 우는 소리를 자꾸 궁고 와서 따라갈까 이래요. 냉전 호흡 빠져보면 호흡 욕을 볼 파이지 뭐. 일제강점기 늑대 피해는 어린아이에게 집중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찾기 힘든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지 뭐요. 을라를 뱉게 재지 마라 그거 그런 얘기는 좀 들었어요. 어린애 갓난애를 밖에 멍석 깔고 옛날에 마당에 재했잖아요. 자잖아요. 그 자면은 을라를 안으다가 방에 재고 이래지 마다 못 자 그랬어. 늑대가 물고 간다고 뭐 그렇겠지. 늑대에 물려간 아이들의 이야기가 참 경상북도 영주, 봉화, 영양을 포함 산악 지역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학교에 가다가 내지는 뭐 밤늦게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아이가 없어졌는데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아이를 찾았는데 어디 갔더니만 낙엽에 파묻혀 있었는데 시신을 데려왔는데 또 다음에 동네에 다른 아이가 또 물려갔다. 그걸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늑대는 다시 또 그 자리에 먹거리를 처음 먹이 사냥을 처음 그 자리에 와서 다시 다른 아이를 물고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동물한테 해꾸지 당한 시신들은 막과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늑대한테 물러간 아이를 찾아올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닭이라든지 개라든지 갖다 놓고 그 아이를 데려와야 된다라는. 하지만 결국 늑대 역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작전으로 늑대가 1,200여 마리가 포획되고 난 후 소수의 개체가 영주, 문경 이 지역에 고립되어 서식했을 겁니다.
이곳 경북 북부 소백산맥 지역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문경세제, 조령산, 주월산, 황정산, 우락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구릉과 야산지대에서 산이 우뚝 솟아 있는 지역입니다. 인적이 드물고 골이 깊기 때문에 남아있는 늑대 개체군이 숨어 살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늑대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경북 북부 지역. 지금도 늑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장가래골 그 고란에 사태밥에 늑대가 있었다 그래요. 예. 그게 아마 70년대. 70년대. 예. 해방 이후 늑대 이야기에는 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늑대가 사람을 해쳤다는 말은 사라지고 대신 가축을 잡아먹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지죠. 돼지도 물어가고 짐승을 먹이다가 잃었는 얘기를 들었어. 직접 늑대를 만난 분을 만났는데 1950년대 말의 일입니다. 들에 사람 해가지고 이제 노름을 갈았어. 그것도 이제 다 갈고 뒤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갈아 나오는데 그 창고로 있는데 이 두 마리가 또 이 창고를 듣다 보고 있어. 논이 물이 없어가지고 흙띠가 막 꾸당한 게 많았거든. 농 갈아 나오는 게. 그걸 이렇게 들어다 가지고 고이 엇박자라고 막 저기 때리고 용왕이 맞았어. 용왕이 맞아 흙띠가 이만한 게만 군디에 퍽금만 이만하게 붙어가지고 그만 들고 뛰더라고. 들고 뛰고 그 뒤에 오르고만 안 나타나. 90 넘은 할머니의 늑대에 얽힌 서글픈 이야기. 80년 전인 해방 전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부모집 가가지고요. 나이가 13살 먹고요. 무량 제기. 봉하고. 아, 봉화 무량. 거기가 극해요. 뭐시래 어서 가고. 거기가 늑대가 해맞으면 늑대가 내려와요. 서리고 오지 않니겨. 옛날에 이제 무꾸로 뽑아다 나은 걸. 앉아서 한자도 안단 말이야. 뭐 불을 호롱불에 뭐지 달아놓고 했는데 돼지 새끼를요 3마리 이리 낳아놨거든요. 배 끝에다 낳아놨는데 이제 왜 난 걸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지 않니겨. 네. 그만해 그거는 산이요. 개지 커요. 그래 내가 뛰내려오더만 돼 새끼 다 물어가 버렸어. 그래 내 이제 외숙모가 이제 애기가 딸해가지고 애기하고 잠이 들었던 모양이래. 깨웠어. 아이고 돼지 새끼를 물고 저기 늑대가 돼 새끼 물어 갔다가 있겠네. 지금 한이는 지지바 안 물고 가고 내 새끼 아까운 거 다 물고 갔다고. 그게요 만날 이 머리에 그만에 딱 베겠더라. 얘 울었어요. 예. 대상 통곡하고 울었지. 그래도 돼지 새끼보다가 그래도 네가 안 물어 가길 다 했대 이래야 되는데 이 할머니도 그랬다 그래. 그때 그래. 13살 먹. 몽둥이만 들고 늑대를 잡았던 기록도 심심찮게 나옵니다. 호랑이와 달리 늑대는 총 없이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용산 1, 2 배해라 그런 동네 살았거든 우리가. 거기는 봉화입니까? 거기도? 영주래요. 아, 영주요. 야, 거기서 살았는데 우리 적은 오빠인데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를 하러 산에. 예. 그 해골이라 그러는 골이 있어. 지게를 이렇게 벗어놓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앉았더래요. 앉아는 개인 줄 알고 음악절에 장도나절 가지고 막 이렇게 탁 쳤대. 탁지 히뚝 자빠지더라 그래. 늑대가 자빠지고 한 마리는 도망가고 이랬대. 아, 원래는 2마리였는데. 야, 그래가지고 한 마리를 짊어지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 다 까먹었대. 짊어지고 와가지고 삶아 먹었대. 그걸 삶아 먹고 나니까는 밤으로 무사가지고 막 영주로 이사를 가버렸어.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북 영주와 봉화 일대에는 늑대가 건재했던 모양입니다. 상망동하고는 거리가 뭡니까? 상방동에서는 16길이래 거기.
경상북도 영주시 상망동의 한 야산. 과거 늑대골이라 불릴 만큼 늑대가 많았던 곳입니다. 1963년 이곳에서 늑대가 포획됩니다. 어미가 아닌 어린 새끼였습니다. 새끼 늑대는 정규진 선생이 기르다가 창경원에 기증합니다.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아드님께 당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강아지인 줄 알고 동네 어디 가니까 짚을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놨더래요. 그래가지고 산개인 줄 알고 그걸 담아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 6마리가 됐어요. 6마리. 몽골이나 알타이, 텐샨 등지의 유목민은 지금도 늑대 굴에서 새끼를 꺼내 기릅니다. 눈 뜨기 전에 어린 것을 데려오면 늑대 새끼는 사람을 어미로 알고 따릅니다. 갓난 새끼 늑대는 강아지와 거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날 영주 장날이었어요. 장날. 5일장, 10일 장날인데 노인네가 나무 얽은 나무에다가 이제 강아지인 줄 알고 장날 파러 가는데 아버지가 보고 늑대다. 그 노인네들은 늑대인지를 모르죠. 우리 어른 알아가지고 내가 산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늑대를 샀어요. 새끼는 자라면서 점차 늑대만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늑대는 결코 개가 될 수 없죠. 어떻게 강아지랑 무슨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요? 차이가 많죠. 왜 첫째 눈이 시올로 같고 개는 한 며칠 키우면 꼬리를 흔들잖아요. 꼬리 흔드는 법이 없어. 꼬리 커요. 밑에다 끝에는 깔아앉아. 흔드는 법도 없고 항상 인상 쓰는 그런 거예요. 눈이 찍혀 올라갔어요. 새끼 때 늑대의 눈은 푸른색인데 자라면서 점차 호박색으로 변하죠. 맹수의 본능도 점차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돼지 동네 오면 돼지가 오면 새끼 오면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가까워야 오면은 그 타력이 금방에 와야 그러면 탁 쫓아가는 거예요. 탁 한 번 물어보면 그 자리에서 그만 돼지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뜯어먹어보는 거예요. 생걸로.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공격하려거나 공격하죠.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공격하지. 나도 이거 깨물려는 자국이 현재까지 있지만은 사료를 주려고 탁 이래 했더니만은 갑자기 탁 깨무는 거야. 우리 어른은 가면 괜찮지만 그래가지고 그 금방 가지도 못했어요. 한번 깨물리고 난 후에는. 근데 저기 어르신께서 아버님께서 만지시면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죠. 걔는 뭐 꼬리 흔들지만 꼬리 흔드는 법도 없고 옆에서 그냥 이렇게 문지르고 이랬었어요. 그 아버님을 되게 좋아했나 보네. 예, 아주 좋아했어요. 아버지 자전거 타고 실 내려가전에 나오면은 금방에 가면 알아. 발자국만 소리 들어도 알아. 그때 그렇게 참 이 냄새나 이 모든 게 다른 짐승하고는 차이가 많더라고 보니까. 사람 손에 자란 늑대. 어릴 때는 강아지같이 사람을 따릅니다. 하지만 생후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개처럼 기르기는 불가능해집니다. 늑대의 공격성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늑대를 참견해서 구하려고 그랬는 모양이라 그런데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영주에 늑대가 있다. 그래가지고 창경을 직원이 왔는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래가지고 우리 돈 받고 팔 수도 없고 그냥 기증을 하겠다. 여기 갈 때는 내하고 같이 이제 박스에 담아가지고 기차에 싣고 갔어요. 1963년 새끼 늑대가 잡힌 후에도 부근에서 몇 차례 늑대가 포획됩니다. 하지만 1970년대를 지나며 점차 늑대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 후에는 뭐 민가로 내려가는 법도 없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못 캔 적도 없대 그래요. 언제 어느 날 어서 지더라고 자꾸 그자. 요것도 있다고 막 이랬는데 여기 도로가 나고 막 없어져. 그럼 차가 많이 댕기고 없어져. 지속적인 밀렵과 독극물에 의한 감소는 피할 수 없었고 그나마 1960년대를 지나면서
늑대 목격 소식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한국 늑대입니다. 영주 늑대의 후손으로 서울대공원에서 1997년 6월 11일 숨을 거두죠. 그날 이후 늑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국 늑대의 흔적이 남아 있을까요? 제대로 제작된 동물 박제들 틈에서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낡고 엉성한 늑대 표본을 찾았습니다. 창경원으로 간 영주 늑대나 그 후손일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라벨을 보면 왼쪽 회색 개체는 영주 늑대의 즉 의미가 확실한 것 같고요. 영주 늑대는 동물원에서 검은색의 새끼를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 녀석이 그 새끼가 분명합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늑대는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주역으로 잠깐 등장해 숱한 이야기와 전설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집니다.